안녕하세요. 김현승입니다. 2부로에서 지금 다시 보내겠습니다. 갑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한국 연애에 대해서 좀 물어봐서 좀 답변을 일단 했고요. 일단 밥을 먹는 것 같으니 일단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난 과거에 그 위기가 있었던 주식시장에 위기가 있었던 이유와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고 어떤 식으로 됐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게 일단은 한국은 트리거가 될 게 이제 통화 스와프인데, 미국에서 일본에 프라자 합의한 것처럼 한국에도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돈을 땡기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정책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은 게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에다 통화 스와프를 걸었거든요. 한국은 그나마 다행인 게 한국 나라 돈은 좀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랄해도 딴 나라랑 통화 스와프를 걸면 그걸로 이제 극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국 쪽도 좀 나오긴 하는데, 중국은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지금 만드는 거를 하고 있고, 일단은 한국에 이슈가 있는 게 5G 관련해서 LG U 플러스에 있는 모든 칩을 없앨 거냐, 그리고 그게 된다면 일단 할 거냐, 뭐 기타 등등등 있는데, 그리고 오늘 독특한 내용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 재용이 형님이 그 자기 이제 4세가 되는 친구들, 자기 아들 딸한테는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상당히 머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것들은 번외니까 일단은 가고, 이 리포트를 제가 쭉 읽어보면서 뭘 하냐면은,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한 번씩 읊어주고,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난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이제 생각하시고, 내 향후 2년 뒤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2012년 이 시점이 언제냐면, 그 경제위기가 2008년에 해서 5년 정도 된 거면 이제 어느 정도 위험은 다 없어지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어떤 게 문제였고 뭘 해야 될지가 이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았고요. 과거의 위험성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쫙쫙쫙 가보면, 일단은 2012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중장기적인 재정위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되지 않는 회계기금 및 국가채무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우발적, 암묵적 채무 등이 대부분 국가채무통계에서 제외되어 재정위험의 실질적인 파악이 어려웠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 한국에서 이제 그 지역화폐하고 돈 퍼주고 있는데, 문제가 지역화폐는 지금 다들 돈 받아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다? 이게 나중에 터지면 어떤 형태로 터지느냐, 그 돈은 어디서 수급되느냐, 그런 암묵적인 거죠. 여기서 보면 암묵적인 거다. 그리고 재정위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재정위기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빌리는 비율이 내가 가진 돈보다 많이 빌렸고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빚쟁이들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제 한국의 재정 위험을 보면, 명시적 채무는 단기적인 것들,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채무 등이 있고요. 미확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묵적 채무가 국민연금인데, 대한민국이 희한한 게 국민연금 절대 떼먹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법에서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참 희한한 건데, 항상 말하면은 걱정 마라, 우리 지켜준다. 근데 법적으로는 안 돼 있죠. 법적으로 안 돼 있으면 진짜 안 되면 난리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일단 뭐 이렇게 있었는데, 보면 명시적 우발채무 뭐 보시면은 뭐 부채 규모,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숨길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포스코 건설에서 약간 비리 같은 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각 나라마다 재정위기가 있었는데 재정위기가 나오기 전에는 잘 살았다. 근데 잘 살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뭔가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주가 이룹니다. 그리고 항상 위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전쟁 같은 큰 이슈가 있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디폴트 사태 뭐 있고요. 외환위기에서 중남미 국가에서 문제가 있었다. 뭐 아일랜드, 덴마크,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영국 등등등등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 식스팩 얘기가 나오고요. 유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재정 정책을 손을 받고 관리하는 집행기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각 나라마다 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비율 같은 거를 높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내용이 뭐 기타 등등등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라고 판단하시면 간단합니다. 이 여기에 관련된 거는 보시면은 관공서는 어차피 돈이 없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일단 죽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시면, 잠시만요. 가보시죠. 뭐. 일단 죽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관공서 쪽을 많이 사시면 되는 건데요. KTNG 담배인삼공사 같은 경우를 보는 거죠. 이거를 연봉으로 보시죠. 연봉은 너무 큰 건가요? KTNG 보이시죠? 그쵸? 관공서라 확 가는 거죠, 항상. 뭐 사기업 중도에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보면 깔끔하겠네요. 삼성전자도 근데 플러스긴 할 거예요. 삼성전자도 우양형이죠. 근데 여기서 뭐 안 좋은 기업이 있을까요? CJCGV 한번 볼까요? CJCGV는 거의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그쵸? 이게 관공서와 그 일반 사기업의 것들인데요. 경제 위기가 이렇게 오기 전까지는 사기업들이 오르고 경제가 진짜 나빠지면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는 사기업과 달리 그 소위 말해서 철밥통이라고 그러죠.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2년 되기 전까지는 사기업, 일반 기업을 단타를 치든지 뭐 같이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걸 하면 되고, 2년 후쯤 됐을 때 한국 시장에서 미국 쪽 주식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살짝 넘어간다든지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할만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종목 중에 한번 요런 것도 괜찮죠.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 때문에 조졌었는데, 그죠? 면세점이랑 뭐 판매량 안 좋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중간업자들 이익 보는 거 날리면 신세계도 살아남습니다. 어차피 물건을 뭔가 생산하는 사람과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항상 돈을 벌거든요. 중간에 업자들도 뭐 이것저것 해갖고 돈을 벌긴 하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비록
2028 오늘 떨어진 거는 코로나 때문에 살짝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어디죠? 뭐 하도 많이 퍼져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코로나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그렇게 이제 애기 나오고 이슈 생기고 할 건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돈 가지고 있으면 모아야 되는데 1001고속이나 GKL 요런 거 괜찮아요. GKL은 도박 관련된 거라 세븐럭이라고 도박장을 운영을 하는데 정부에서 다 풀어주죠. 중국 애들이 와서 놀고 가는 데라 항상 돈을 벌고요. CJCGV도 돈을 퍼줬기 때문에 지금 했고 보시면은 뭐 기타 등등등 합니다. 하나투어도 올랐을 거예요. 제가 지하철 타 보니까 여행사 광고도 막 해갖고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봐서 그런데 일봉으로 해서 보면 3월 19일이 최저점이었고 그 이후에 많이 올라왔죠. 2만원에서 4만원이면 거의 더블 아닙니까? 5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더블이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조금씩 상승한다고 보면 되죠. 아무튼 이 정도 정리하고요. 제가 주식 쪽에서 한국 주식 쪽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쪽으로는 저는 갈 건데 일반 분들이랑 좀 다를 거예요. 저는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안 사고 제가 살 거는 이제 워렌 버핏 아저씨가 옥시덴탈 팔려면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워렌 버핏 아래 펀드 매니저 중에 유명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포트폴리오를 압축한 다음에 제가 그거 보는 거랑 그리고 실제 투자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그거를 제가 리뷰로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요. 주식 가격에 일회 하는 것보다 이게 왜 이렇게 구조가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도 똑같은 아이디어가 적용되는지를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주식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성이었습니다.